폭스바겐의 대표 모델 중 하나인 골프, 스포츠의 한 종류인 골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독일어로 멕시코만에서 부는 강한 바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차 타고 골프 치러 가면 안 되겠네요.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의 큰손 폭스바겐,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브랜드일 겁니다. 독일어로 인민의 차 혹은 국민차라는 뜻을 가진 이 브랜드는 이제 벤츠나 BMW와 함께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로 자리 잡았죠.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차를 만드는 회사가 벤틀리나 포르쉐 같은 고급 자동차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는 게 재밌는 점인데, 과연 폭스바겐이 어떻게 이 회사들을 소유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폭스바겐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평범한 사람들 혹은 장인들에 의해 설립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 폭스바겐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이 남자가 폭스바겐 설립의 주범이죠. 당시 나치 정권의 수장 히틀러는 독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를 한 대씩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2명의 성인과 3명의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자동차 설계를 지시했습니다. 사실 그가 이런 지시를 한 건 당시 나락에 빠져있던 독일 경제를 되살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함이었는데,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독일 국민들도 부유해질 것이기 때문이었죠. 이 설계를 담당한 건 바로 천재 엔지니어 페르디난트 포르쉐였습니다. 카데프바겐이라고 불린 이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던 히틀러는 이 프로젝트명을 폭스바겐, 즉 국민차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1937년 이 이름으로 회사가 설립되면서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죠. 재미있게도 독일 국민들이 모두 차를 소유해야 한다고 해서 차를 만들라고 시켰음에도 히틀러는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하여간 특이한 놈인 건 틀림없네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차가 바로 폭스바겐의 대표 모델 비틀입니다. 자연을 좋아했던 히틀러가 생각해낸 딱정벌레를 닮은 이 귀여운 자동차는 탄생한 직후 전쟁이 발발해 만들어지지 못하다가 전쟁이 끝난 후부터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후에는 미국을 포함한 해외 각국에 수출되면서 한 시대를 풍미하는 차가 되었죠. 비틀은 피아트 그리고 미니 쿠퍼 등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소형차의 자존심을 지켰지만 현재는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폭스바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 마이크로버스입니다. 비틀과 함께 히피들의 상징 그 자체가 되어버린 이 차는 1949년 처음 등장해 70년 동안 계속 생산되어 왔습니다. 한때는 다른 이름이 붙기도 했지만 지금은 마이크로버스로 그 이름이 굳어진 상태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이슈 때문에 들여오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표했는데, 전기차로 부활할 계획도 있다고 하니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물론 자동차 생산이 주사업이긴 하지만 폭스바겐은 차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폭스바겐은 엔진 제조 분야에서도 꽤 많은 투자를 했는데, 배에 들어가는 디젤 엔진도 만들며 스팀 터빈이나 터보차저 등도 생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분데스리가의 축구팀인 볼프스부르크 FC에도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참고로 볼프스부르크는 폭스바겐 공장이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대차 공장과 전북 현대의 관계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폭스바겐은 2019년 기준 약 1030만 대를 판매했는데, 독일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36%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기차가 성장해 나가면서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현재 출시되는 폭스바겐 차량들의 이름들 중 일부는 자연으로부터 이름을 따왔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폴로, 제타, 골프 같은 이름들은 모두 그 이름을 바람에서 따왔죠. 요즘에는 지역에 따라 몇몇 모델에 다른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전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부가티 시론을 만듭니다.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요? 폭스바겐은 부가티를 포함해 여러 고급 자동차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1964년 아우디를 시작으로 세아트, 스코다, 람보르기니, 그리고 심지어 두카티 같은 오토바이 브랜드까지 다양한 브랜드를 공격적으로 인수했습니다. 자동차계의 만물상 혹은 자동차 제국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물론 이런 브랜드들을 소유하는 게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폭스바겐은 인수합병을 통해 거대해진 겁니다. 폭스바겐과 포르쉐 가문은 꽤 오랜 동안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페르디난트 포르쉐의 아들 페리 포르쉐는 포르쉐를 물려받았고, 딸 루이자가 폭스바겐을 물려받은 후 PA 가문과 결혼해 결국 PA 가문이 폭스바겐의 경영권을 쥐었죠. 이후 이 둘의 후손들은 뭔 일만 있으면 싸우곤 했는데, 한마디로 집안 사람들끼리 3대 동안 계속 대립과 경쟁을 반복해온 겁니다. 오랜 싸움 끝에 두 가문은 결국 다시 손을 잡고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는데요.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면 두 가문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그리고 폭스바겐과 포르쉐 두 브랜드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폭스바겐의 로고가 더 심플해졌다는 사실,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원래 로고는 입체적이었는데 이번에 바뀐 로고는 오히려 평면적으로 변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전보다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을 제공하며 여전히 폭스바겐이라는 회사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변화해온 그들의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 변화해갈 것이며, 새로운 시장에서의 적응도 어렵지 않게 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